미루어 두었던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푸코의 많은 진짜 역작 중에 그래도 이게 좀 이론 계열론 좀 얇은 편이죠, 그죠? 광기 역사도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껍고 성의 역사는 3권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 언젠가 다시 읽길 바라는데 지금 이제 필요에 의해서 다름 아닌 이 감시와 처벌을 꺼내 꺼냈고요. 중간에 좀 줄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완독을 하고 이제 정독을 했는데요. 이 책은 총 4개의 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신체형, 2부는 처벌, 3부는 규율, 4부는 감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책을 펼치면 그 18세기에 담이행인가요? 그 사람 무슨 잘못을 쭉 왕을 시해하려고 했나요? 아무튼 뭔가 굉장히 큰 이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벌을 받았겠죠. 그거부터 이제 되게 상세하게 묘사가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 이제 깨갱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다 섭렵했을까예요. 구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진짜 김윤시 선생님이 늘 하신 말씀대로 공부는 발로 하는 거라고. 그쵸? 자료를 구하는 데는 이제 손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힘이죠. 앉아갖고 읽어야 되니까 눈과 엉덩이의 힘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과 손과 이런 걸로 힘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만큼 육체 노동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 푸코 역시 얼마나 많은 그 노동을 했을지가 짐작이 될 정도로 일단 자료의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 그 담이행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고 그때 군중들의 그 반응이 어땠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후대의 어떤 뭐 평가라든가 의견은 어떤 것이고 이제 이런 거를 정리를 하기도 하고 연구자들이 인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인용은 연구자가 직접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텍스트에 이렇게 자리 잡는 그 부분도 그 저자의 공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뽑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 전체 책 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이 부분 있잖아요. 때로는 인용이 너무 많아지면 내 책이 형편없어지는 거기도 하고 또한 인용이 너무 없으면 학적인 엄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분량이 좀 적어져가지고 논문보다는 에세이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연구서보다는 그냥 산문집 쓴 것 같고 또한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다분히 좀 그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푸코를 읽으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인용이 자세해가지고 그 제가 이거랑 같이 도스토옙스키 죽음의 기록 같이 읽었던 것 같은데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는 연구서인데요. 이 푸코가 인용하는 자료의 생생함, 그 다음에 그 자료가 다 실제 경험들을 쓴 것들이라 뭐 통계나 이런 학적 자료가 아니거든요. 실제 경험? 그러니까 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재수 개개인의 일들도 많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푸코가 인용하는 부분이 오히려 소설 같고요. 도스토옙스키의 그 죽음의 집의 기록 그게 뭡니까? 오히려 더 다큐멘터리 혹은 이제 무슨 그 신문 기사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단 말이죠.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묘사가 이제 상세하고 1부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부 처벌에서 어떻게 이제 처벌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1부, 2부를 뭉뚱거려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 18세기예요. 고전주의기잖아요. 고전주의 18세기에 이 신체에 이제 위해를 가하는 거죠. 고문을 하는 거는 그냥 괴롭히려고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용도도 있지만 아니 그거보다는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죄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벌을 줘야 되는데 그 벌의 양상이 고전주의까지는 신체형이었다는 거죠. 때리고 자르고 찢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잔인하니까 안 보는 게 좋고,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때리는 것도 얇은 거, 뭐, 두꺼운 거, 그 다음에 뭐, 채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역청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바퀴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뭐, 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능지처참, 거열령 해가지고 이제 말이나 그 문화권마다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찢는다든지 사지를 다양한 형태의 이제 신체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점차 뭘로 바뀌는 역사를 다루는 겁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특정 시간 동안 특정 공간에 수감하는 형식으로 이 처벌의 형식이 이제 바뀐다. 그래서 감시와 이제 처벌에서 이 처벌이 옛날 같으면은 그냥 몸을 싹둑싹둑 어떻게 신체에다 위해를 가하면 이제 빨리빨리 끝나니까요.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이 감금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시공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신체형을 이제 주로 할 때는 과목은 이제 잘리기 전에 잠깐 머무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근데 이제 18세기 이후 18세기를 거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 이 처벌이라는 것이 완전 공간에 이제 박아두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공간 활용법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 벤담의 파놉티콘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요약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율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3부의 규율 파트에 보면은 파놉티콘 이야기가 이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요. 이 신체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처벌로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거죠. 이게 극도로 잔인하긴 했지만 절대로 야만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거는 엄정하게 체계화된 법률적 행위였고요. 이거는 법에 따라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고문 같은 경우에 고전주의 시대의 고문은 잔인한 것이었지만 야만적인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문이 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규칙적으로 집행되는 일이며, 고문의 시기와 시간, 사용되는 도구의 종류, 밧줄의 길이, 추의 무게, 꺽쇠의 수, 신문하는 그 사범관의 관여 방법 등 모든 것이 여러 관행에 의거하여 용이 주도하게 체계화되어 있었고, 고문은 엄격한 사법적 행위다 해서 이제 자세하게 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고문 기술자도 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처형은 다 공개 처형이었잖아요. 공개적으로 처형을 할 때 형리가 띨빵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을 한 번만에 쳐야 되는데 제대로 못 친다든지. 그래서 이제 죄수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면 이 사람은 지금 역적의 죄를 범해서 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 죄수를 욕을 하지 않고 형리를 욕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형리는 지금 국가 권력을 대변하잖아요.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개적인 신체 처형, 이게 이제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세부터 쭉 이렇게 이제 들어왔던 얘기지만은 이게 일정 부분 볼거리를 또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은 처벌대로 해야 되면서 법의 무서움은 또 보여줘야 되면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축제, 오락, 약간 또 이런 효과도 또 줘야 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형리를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집행 과정에서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게 인권에 대한 이제 우리의 생각이겠죠. 그죠?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라는, 그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장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산업혁명, 과학혁명 이런 거 이후에 우리가 이제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인류가 발달을 하면서 공간 장악력, 시간 관리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커지면서 감옥의 형태로 이제 가지 않았을까 이제 싶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바로 이 규율이라는 것이다. 신체를 어떻게 이제 길들이고 이 사람들의 활동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노동력으로 어떻게든 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벤담이 했던 그 고민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존엄성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사회 전체의 유용함, 그게 공리주의의 핵심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감시와 처벌, 감시를 이제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런 식의 이제 원형 과목이나 반원형 과목, 파놉티콘 같은 그런 이제 과목들이 굉장히 이제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빛을 써먹으려면 여러분 전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도 되게 많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잘 따져가지고 이제, 그러니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이제 하나였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되게 이제 재미있는 책이었고요. 파놉티콘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쭉 얘기를 했었네요. 네, 했던 부분이고요. 이 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 이제 사부 감옥이었는데, 그거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요거는 이제 나남에서 나온 번역본이고요. 요거는 미셸 푸코의 현대성이라는 제목의 연구서입니다. 오생근이라는 불문학자가 썼는데요. 그는 이제 평론가이기도 하고요. 시를 평론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생근 선생님에 대한, 그분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따뜻한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소설가인 걸 알더라고요. 그때에 대한 나이 들고 만났는데 그런 이제 약간 따뜻한 그런 좋은 기억이 있고요. 심지어 아이 데리고 이제 학교 앞을 지나갈 때 봤던 기억도 있고, 아무튼 그런 개인적인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이제 학적인 관점에서, 이분은 이제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지만 불문학을, 선생님 전공이 뭐였더라?
뭐 다다이즘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협소한 전공은 이제 그런 건데요. 학문의 그 공부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그 연구 영역을 확장시켜서 푸코를 이제 좋아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도 해주시고요. 또 이제 여러 저작들을 번역은 이거를 하셨지만 또 이제 접해 보면은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가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신 모양인데 그 공력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필요할 때 보들레르 필요할 때는 보들레르 부분 읽고요. 이번엔 감시와 처벌이 필요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읽었는데요. 정리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 문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이분은 이제 불문학자지만 전 노문학자고 근데 불문학자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인 입장은 똑같은데 이렇게 번역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학적인 인력들이죠.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움도 이제 주시는 거죠. 이런 것도 쓰고 논문도 쓰고 또 책으로도 이렇게 엮어가지고 보기 편하게 해주시고 해서 이제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 이참에 이제 광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 책의 이제 마지막이 감옥인데요.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 재판을 받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 베아스예요. 얘는 소년범이거든요. 죽어도 가족도 없고 떠돌이 혐의를 받아서 2년 징벌을 선고받았는데 비행의 회로 속에서 오랫동안 이제 감옥 이 비행 청소년이죠. 들어가 있던 이제 13살 소년입니다. 이제 우리로 치면 한 초등 한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요. 이 친구가 신문 받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물론 이것도 이제 그 푸코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건데요. 재판 신보 1840년 8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이잖아요. 이때 그 재판신문, 그러니까 법원신문 같은 거 이런 거에 실린 기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재판장이 묻습니다.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베아스, 내가 집이 있겠습니까? 재판장, 피고는 언제까지나 떠돌이로 지낸다는 거군요. 저는 이래서 먹고 삽니다. 피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이라 우선 적어도 36개 정도가 되지요. 게다가 어느 일정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급 일을 시작한 지는 벌써 오래되었지요.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예컨대 낮에는 모든 통행인들에게 자그마한 무료 인쇄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승합마차가 도착하면 쫓아가서 승객의 집을 또 나르고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하고 뭐도 합니다. 저는 무척 바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것이 더 나을 텐데요. 했더니 베아스가 천만에요. 좋은 직장, 견습 그런 것은 지겨울 뿐입니다. 그리고 부르주아가 되어도 늘 불평거리가 많고 또 자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재판장이 피고의 아버지는 피고를 야단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저는 없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하고 물었더니 엄마도 없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없습니다. 저는 남의 속박을 싫어하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2년을 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살아라라고 하고 이제 송고를 땅땅 때리니까 이 베아스라는 소년이죠. 그죠? 소년이 매우 험악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렸으나 그는 곧 유쾌한 기분을 되찾고는 이렇게 말했다. 2년이라면 기껏해야 24개월밖에 안 되네요. 자, 일어섭시다. 라고. 그래서 이 두툼하고 묵직한 연구소에서 사실 제가 제일 감동받은 부분은 이제 이것이고요. 뭐 좀 다른 맥락일 수는 있겠지만은 푸코도 되게 이거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 쪽수로는 440쪽에서 444쪽까지인데 이 친구의 이 소년의 이런 활달함, 다시 말해서 그가 지닌 개인성의 가장 자유로운 발전, 야만적이고 따라서 거칠고 제한된 발전, 그러나 또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푸코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강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옥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 역저가 왜 이렇게 이제 힘을 써서 쓴 책이 이렇게 끝나야 됐나 싶은 뭐 말로 끝나긴 하지만은 굉장히 감동 깊게 잘 읽었고요. 아마도 들레즈를 제가 읽다가 이번 생에는 못 읽겠다 해갖고 이제 덮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푸코가 읽히는 가장 큰 이유는 푸코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이 사람의 디테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얘기를 잘해주고 제가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삐에로 혹은 뭐 무슨 이 책인데요. 그게 이제 그 삐에르가 엄마를 죽였나 아빠를 죽였나 아무튼 무슨 되게 흉악한 범죄를 이제 저지른 인물인데 그 사람의 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당연히 번역된 걸로 제가 읽었고요. 근데 그것도 뭔가
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듣는 기분으로 그거를 막 책으로 보는 그런 기분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히 무거운 학술서 연구서인데 읽을 때 이제 그런 지적인 쾌감을 주는 게 있어서 이제 또 많이 읽게 됩니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었고요. 그를 다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끝내는 김에 요것은 보석금전수라는 네, 이제 풀인데요. 자라면서 이렇게 약간 나무처럼 목질화 하지만 나무는 아니에요. 이거는 목본식물이 아니라 초본식물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얻어온 건데요. 얘가 이제 지금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잎에서 윤도 나고 얘는 쪽 맛이 가고 있는데 윤이 나고 흙도 잘 마르고 지금 오늘 아침에 물을 줬는데 그러면 보니까 이제 잘 사는 것 같고 원래 얘는 어디서 왔냐면 이렇게 꺾어 온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위에 거를 제가 잘라갖고 심었는데 쟤는 저렇게 나고요. 얘는 진짜 엽기인데요. 새 잎을 하나 내고요. 여기에 뿌리가 이렇게 나고요. 더 엽기스러운 건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낳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식하는 친구이고요. 이것도 엽기인데 위에서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얘 잎들은 다 날아갔어요. 하늘나라로 갔고요. 진짜 무지개 다리 건넜는데 여기서 또 뿌리가 나고 있고 심지어 이 밑에를 보시면 초점이 좀 잘 맞으면 좋겠는데 이 밑에를 보시면은 또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금전수는 잎꽂이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잎을 뜯어가지고 이제 심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올라왔어요? 또 아기를 낳은 거예요. 요거를 그 이 업계 플랜테리어에서는 그 자구라고 하더라고. 자구가 생겼어요. 요렇게 이제 아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거 지금 제가 파면 안 되겠죠. 분갈이 할까 아니면은 알뿌리처럼 동글동글 이렇게 맺혀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잘 크고 있는데 이름은 금전수. 그래가지고 이제 돈 벌게 해준다고,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보통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 뭐 창업할 때 개업 선물로 이제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돈이 많으니까 돈은 더 필요 없고 이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찍으면서 재미도 있고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 보면은.